네,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 저희 아들이요. 네, 아드님이요. 키 몸무게 나이는요? 지금 14살 중학교 1학년이고요. 예. 키는 160, 예. 몸무게는 50kg 정도. 자, 불편한 점을 자세히 원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검사 결과에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놀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더 정밀하게 검사는 안 해봤는데, 네. 뭐, 아직 어리니까 심각하진 않다고, 이제 뭐 척추 교정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약간 그 선생님을 보시고, 네. 이게,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심각성 잘 의식 못하고, 네. 잠깐, 그냥 교정은 잠깐 받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냥 잠깐 받으니까 잘 모르겠고, 효과도.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서 검사 받고, 결과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오늘 이제 방송 듣다 보니까, 이게 턱관절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턱이 좀 삐뚤어졌어요. 좌우가 턱이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네. 고개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뒤통수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제 자세가 언제부터 잘못돼서 그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예. 빤듯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휘었다고 그걸 느끼거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도움 받고 싶어요. 어머님, 네. 몇 남매 두셨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막내 아드님이십니까? 아니, 큰아들이에요. 큰아드님이세요? 예. 장남이시라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첫 번째 전제가요. 예. 사람의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예. 턱이 좌우가 다르면, 예. 턱이 좌우가 틀어지면 몸의 좌우가 틀어졌다. 예. 몸의 좌우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가 좌우가 틀어졌다. 예. 결국 턱이 좌우가 틀어졌다. 그것은 척추의 좌우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척추 측만증이 있는 학생들을 보면요. 예. 턱이 좌우가 똑같은 경우는 예. 거의 없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심할수록 예. 턱이 좌우가 틀어지게 되고요. 예. 앞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봐도 지금 아시죠? 어머님도. 예. 예. 옷을 입어도 좌우가 어깨 높이가 다르게 되고 예. 머리가 지금 한쪽으로 기운다고 그러셨죠? 예.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어머님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머리는 밑에 턱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예. 턱이 틀어지면, 턱이 기울어지면 머리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머리는 턱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럼 머리가 기울어지면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예. 그럼 목이 기울어지면 그 밑에 있는 등뼈, 흉추도 그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예. 그럼 또 허리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흉추의 반대쪽으로 또 기울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뱀처럼 휘면서 올라가는 척추가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척추 측만증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요. 요즘 어린 학생들을 제가 보면은요, 저희 때랑은 많이 달라가지고, 저만 해도 골목길에 나가서 놀고, 예. 풀밭 있는 데 가서 놀고, 예.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러고 놀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그런 놀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예. 여러 가지 신형 스마트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실내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육체 활동이 적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어머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장남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뒤통수가 예. 약간 차이가 나게 나왔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은 선천적인 부분에서 예. 두상이 좌우가 약간 다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의지랑 상관없이요. 예. 두개골이 좌우가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도 틀어지기가 쉽고요.
예. 그러면서 척추가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예. 두상이 좌우가 틀어진 건데 두상이 좌우가 달라도 두상을 받치고 있는 턱을 이용해서 두상의 균형을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지금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예. 완전하게 똑같이 만들긴 힘들지만은 예. 몸의 이상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턱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면은 머리가 그래도 제 위치로 와요. 예. 그러면 턱이 좌우가 틀어진 게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좌우가 비슷하게 오고요. 턱이 척추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 턱이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진 거다. 그러니까 턱이 서서히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기 시작하면은 두개골과 목뼈가 대칭을 이루면서 척추도 조금씩 반듯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척추 측만이 있고 두개골의 좌우가 다르고 턱이 좌우가 비틀어졌는데 메인 포인트 핵심 치료처는 턱 관절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어머님이 장남의 예. 몸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척추 측만증이 있는 걸 아셨고 그래서 카이로프락틱 치료도 받아서 척추 교정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카이로프락틱이란 건 미국에서 교정하는 방식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건데 카이로프락틱으로 교정을 했어도 왜 다시 틀어지느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과 같습니다. 가장 척추를 움직이는 핵심 키포인트가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의 좌우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척추를 교정해 놓죠. 예. 예. 2, 3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카이로프락틱이나 지압이 물론 효과가 좋고 아주 훌륭한 치료법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시 완벽하게 낫는 게 아니고 다시 자꾸 돌아간다. 뼈를 우두둑 교정해놔도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걸 막는 게 바로 턱관절입니다. 자동차,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언덕길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할 때 바퀴 밑에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바퀴 밑에다가 벽돌을 괴어놔야지 안전합니다. 그 벽돌 역할을 하는 게 턱관절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벽돌을 괴어놔야 됩니다. 척추가 틀어지지 않도록. 교정해 놓은 게 다시 원래대로 틀어지지 않도록 벽돌을 걸어놔야 돼요. 빗장을 걸어놔야 돼요. 그 빗장 역할이 턱관절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때 카이로프락틱을 했어도 척추 측만증이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얼굴이 반듯해져야 됩니다, 어머니. 반드시. 얼굴이 반듯해진다는 건 턱관절이 반듯해지는 거고, 턱관절이 반듯해진다는 건 머리가 반듯해지는 거고, 목뼈와 그 밑으로 척추가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 역할, 받침돌 역할을 하는 턱관절이 근본 핵심처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얼굴이 틀어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턱관절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가까운 곳에 턱관절 치료 기관이 있을 테니까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